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이번 주는 넘어가는 분위기. 4월 선고는 현실화됐습니다. 첫 주냐 둘째 주냐 아니면 헌재 재판관들의 임기 이후로 넘어가느냐. 예, 변수도 정치권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달력부터 한번 보시죠. 대통령 선고 결국 4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헌재에 다른 정기 선고가 있기 때문에 내일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불가능해졌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4월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이 4월 4일에 선고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고요. 한 번 더 넘어가서 4월 11일 내지 4월 18일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뿐만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4월 18일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한 박수현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라며 문영배 이미선 부재판관의 임기 이후로 넘어가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주에 만약에 탄핵 선고가 되지 않고 네네.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4월 4일이거든요. 두면 끝나는 게 4월 18일인데 그 네. 이전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신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헌재 재판에 대한 기일을 끌어서 이것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지금 합리적 의심에서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4월 18일 이후로까지? 그렇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헌재소장 대행인데 본인 임기가 끝났는데도 선고를 못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생각입니다. 자, 이 4월 18일 이후로 넘기려는 건 아니냐라며 김민석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써요. invisible hand. 원래 이 애덤 스미스의 어떤 경제학 용어가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자유질서의 경제를 유지한다라는 표현인데 이건 정반대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자꾸 이제 대통령 선고를 뒤로 당기고 있다라는 일종의 음모로 오늘 민주당 일각에서 꺼내 든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4월 18일 이후로 넘기려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된 건데, 자,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를 18일 이후로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치열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선고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치열한 이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영배 소장 대행이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소송 지휘권도 행사하고 재판 결국 판결 선고 기일도 지정할 텐데요. 본인 퇴임 전에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문영배 소장 대행 입장에서는 이 6명 인용이 확실치 않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못 내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소위 쪽수가 부족하다. 네, 지금 사실은 쟁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쟁점 하나하나에 대한 토론이 치열했을 것이고 그 쟁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영배 소장 대행이나 우리 소위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여러 개의 사건에서 약간 성향이 있다고 지금 이미 알려져 있는데 탄핵을 인용하고 싶은 헌법재판관들 측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탄핵 소추의 동일성 부분부터 시작해서 절차 위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실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실체 판단으로 들어갔을 때도 지금 이제 민주당의 29번 탄핵에 있어서 지금 구전 국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이 얼마나 국정을 마비시켰는지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관들 스스로 탄핵 재판을 하면서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인용 판결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홍익표 대표님께서는 이 김민석 최고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헌법 틀 내에서 있는 공당이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는 그 사법부,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이 일종의 헌법기관들에 대해서는 제가 늘 표현하는 게 뭐냐면 마을 공동의 우물입니다. 이게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침뱉기 시작하면
다 못 쓰게 됩니다. 독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기관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에 어떤 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마지막 기관인데 나에게 마음에 안 들다고 이 기관의 정당성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그 좀 절제하고 그 판단을 존중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사실 그 당초에는 한 3월 말 4월 초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그 윤 대통령 탄핵 직후에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저는 연구자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논문을 쓸 때는 그 만료 기간이 있어요. 그 만료를 꽉 채워서 글이 나오게 돼요. 그 전에 시간이 있어도 잘 안 써져요. 이상하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당초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땡겨진다고 봤던 거는 그 변론 과정이 2월 20일경에 마무리가 돼서 저렇게 되면 통상 한 보름 정도 늦어도 3주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3월 초 중순 얘기가 그때부터 막 높아졌던 거죠.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헌재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다룰 때는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최고 국정 책임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는 아주 신중하게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리더십의 공백에 따른 국가적 국민적 피해와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해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헌재에서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해야 된다. 물론 아까 뭐 일부 누구예요? 우리 박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박수현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4월 18일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낼 거로 보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안 내면 그거는 정말 헌법재판소가 본인의 정당성, 법적 권위를 네. 땅에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광장에서의 혼란, 사회적 그 손실,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최대한 빨리 그 재판 결과를 발표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양당 두 대표님들은 보이지 않는 손은 없다.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가는 일이 없다라고 의견을 일치하셨어요.